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독 학부모 교실을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패널로 모시고 그동안 그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랑 생각이 같구나, 아니면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느낀다는 것 자체가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충분히 공감하거나 또 아니면 다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요. 저희가 이 기독 학부모 교실을 하는 이유가 그냥 뭐 세상에 여러 교육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경의 진리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쉽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좀 준비되는 일에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패널로 오신 분들 각자 자기를 좀 소개하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24살 아들, 21살 딸을 둔 아이의 엄마 김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장가보낸 시대 신진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이름. 다시요. 아니, 그냥 제 하세요. 이름은 나은정입니다. 네. 나은정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29딸, 26 아들을 둔 박상미입니다. 네, 박상미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풍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영린 목사입니다. 저는 34살 결혼한 아들이 있고요. 또 31살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직장 다니고 있는 딸을 둔 아빠이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질문 한 5가지 정도 가지고 서로 경험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장성한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내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자녀 교육 방법, 그런 것을 좀 생각해보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 먼저 해주실래요?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네. 특별히 의도하거나 잘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잘했다 싶은 게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이들이 어릴 때 다양한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데리고 교회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준비했는데 현관에서 애기가 넘어지고 그럼 진짜 화나거든요. 다시 씻겨서 가고. 그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그 유아실에서 받는 부스러기 은혜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또 양육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캠프랑 수련회를 아이들을 좀 많이 데려갔는데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2번째는 어떤 집 아이들은 왜 어릴 때 외국어를 잘하게 조기 유학을 하거나 예체능을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뭐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학업에 충실하고 공부를 잘하는 게 자녀의 도리다 라고 세뇌시켰어요.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또 다른 분은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많이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요, 가장 잘한 게 국도순례 자전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그게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는요, 자기는 이제 전쟁 같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네, 굉장히 힘든 여행인데 그 여행을 통해서
그 자립심도 키우고 지구력이나 인내력 또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 또 가족 간의 그 단합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여행을 꼽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애들은 죽을 것처럼 힘들었겠죠. 네, 또.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앞에서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성격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다양한 활동 앞에서 나가서 이야기하고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 딸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교인 그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저희 딸한테 너도 나가볼래?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3장을 애가 진짜 열심히 암송해서 그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암송하고 또 상도 탔거든요.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지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게 나가 달라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맞아, 다혜는 그거 너무 잘하죠.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참 이것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이것은 좀, 후회스러운 자녀 교육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되는 거. 이번에는 좀 후회스러운 면,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제가 이제 기독 학부모 대담에 나오기 위해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했더니 그 아이들 그 똑같은 답변이요. 아빠가 너무 엄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엄했다.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이제 부모로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자녀를 크게 보고 많이 꾸짖고 했던 게 많이 좀 저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아빠가 그렇게 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친구같이 잘 놀아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자녀들은 엄했다고 느꼈나 보죠? 지금은 친구 같은데요. 그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엄했어요. 그랬군요. 그래, 또 다른 분은요?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그 첫 번째는 제가 자녀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지지해주지 못한 거, 그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부 잘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세뇌시켰기 때문에 당연한 거 하는데 뭐 그까짓 거 대단한 것을 당연하다고 그렇죠.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미안하고 두 번째는 일처리 방법이 자녀와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 개념이 저는 좀 빨리 하고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자녀는 늦게 시작하는데 꼼꼼하고 완벽하니까 그걸 매번 반복해서 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 미션 스쿨이었어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에 가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며 그래도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해 달라 그러고 시간에 관한 거는 남편한테 맡겼어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 남편은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책임져라. 그래서 시간에 관한 부분은 남편이 하는 걸로 해서 넘어간 적이 있어요. 나름 역할 분담을 잘 하셨네요. 네. 그거 참 잘하신 것 같네요.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는 스스로 잘 하는 애인데 작은 애가 근데 이제 중학교 갈 무렵에는 나도 얘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주위에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요. 아이 생각이나 전혀 물어보지 않고 소문나고 뭐 수학 숙제도 엄청 많이 내고 그 공부 양도 많이 시키는 학원에 보낸 적이 있어요. 수학학원에. 그래서 근데 막 남들은 성적이 오른다는데 저희 아이는 오르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향이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아이하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아이가 도저히 자기 못 다니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학원을 끊게 하고 아이하고 얘기를 나눈 후에 아이 성향에 맞는 스스로 하는 그런 학원으로 다시 보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서 보면 그 제 선택이 너무 아쉬웠고 후회스러운 선택이었던 그 3년의 시간이 허송세월을 한 거네요. 네, 그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러네요. 그래요. 부모지만 사실은 내 자식을 잘 알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후회스러운 선택이 우리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많은 부모들이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또 그 진로를 이렇게 지도하는 일에 어려움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들의 경험 속에서 자녀들 진로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면이 자녀들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죠. 먼저 하세요. 예, 예. 네. 저는 특별히 진로 지도를 크게 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그럴 때 회사에서 바빴고 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를 지지해 주려고 많이 했어요. 큰 아이가 자기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도 그러면 엄마가 네 가고 싶은 쪽으로 가라라고 해줬고 작은 아이도 자기는 이제 뭐 다른 나라와 또 다른 나라 언어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믿고 그냥 지지해 주면서 기도해 준 거.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자기들이 진로를 선택해서 간 것 같아요. 그 자녀의 선택을 지지해 줬다. 네, 네. 그러니까 선택에 어떤 영향을 내가 주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지 않고 네. 적극 지지해 줬다. 예, 그렇군요. 또 다른 분은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교육 위주로 이제 공부를 시켰거든요. 거의 이제 공부에 있어서는 사교육은 안 시켰고요. 예체능 같은 경우는 학원을 보내고 그거는 이제 기술을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큰아이 같은 경우는 예체능을 가르쳤더니 피아노도 한 10년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특별히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주 정도 하는 걸로 감사드리고요. 공부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공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축구를 했었거든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까지 보내기도 하고 이제 진로를 열어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셔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두 자녀가 스스로 원하는 거 선택을 했고, 또 저희가 뭐 굳이 잔소리하지 않더라도 그 삶들을 이렇게 잘 꾸려가는 거 보면서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또. 네. 저는 그 질문이 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로는 어떻게 보면 꿈이랑 관련되는 것이고, 꿈은 잘하는 거랑 관련 짓기 쉬운데 관심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자유롭게 꿈꾸도록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생기부에 다 기록이 되니까 조금 아이들이 꿈을 꿀 때 관여하고 도와주었던 것 같기는 해요. 두 아이가 다 하고 싶은 분야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좀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고, 아이들이 엄청 바빠요. 공부하려다 보면. 근데 자기가 꿈꾸는 분야에 관련된 봉사기관, 저희 둘째 같은 경우 교육 쪽에 꿈을 꿨는데 교육 봉사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데를 제가 직접 알아봐줬고 1학년 때는 같이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알려줬고, 또 2학년 때도 필요한 것들을 도와줬고, 3학년 때는 이제 수시기 때문에 면접이 있었거든요. 책을 사고 아이 생기부를 보고 제가 면접 질문을 뽑아서 집에서 모의 면접 질문도 했었어요. 예. 네. 그래도 엄마가 이것저것 많이 도와준 케이스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정말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학습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것을. 맞아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은 수포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단을 내렸죠. 그게 뭐였냐면, 그냥 너희들이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해라. 어차피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니까 하나만 파면 다 정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그냥 파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하는 거 하나 그것에 열중하게끔 저는 이제 지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그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다.
이것저것 막 다 걸쳐놓은 것보다는 잘하는 거 하나에 전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었고, 또 그거 하나를 잘하다 보니까 나머지도 다 이렇게 나중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저는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어때요? 내 자녀가 무엇을 잘한다, 또 어떤 면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나요? 언제 그런 능력, 그런 특성들을 발견한 것 같아요? 저는 요 질문을 네. 조금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첫째랑 둘째랑 성향이 너무 다른데, 첫째는 성실하고 착한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약간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자기 주도성과 적극성을 길러주고 싶어서 3학년 때부터 무조건 반장 선거에 너는 나가라. 역시 또 세뇌시켰어요. 근데 아이가 나갔어요. 나갈 때마다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5학년 1학기 때 선생님이 조금 불만족스러워 했어요. 네. 반장인데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근데 1학기 때 나갔던 반장이 그때 2학기 때도 나갈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 나가면 떨어지거든요. 내년에 2학기 때도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2월 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목소리 크고 지시하는 반장을 원했는데 저희 아이를 보니까 먼저 섬기더라. 섬기는 리더십이 더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좋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반장을 나가서 계속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아이 성향과는 반대되는 그런 면들이 저는 충분히 표현됐고 발휘되어서 외유 내광형의 아이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또 완전 반대예요. 뭐든지 귀찮아하고 남의 일에 관심 없고 규범형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 넌 네 멋대로 해라,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6학년 때 또 상담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얘는 리더십도 있고 창의적이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정말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했더니 케이스를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6학년 때 배치고사를 보라고 제가 책 한 권을 사다 줬는데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엄마, 저거 푼다고 잘 보는 거 아니에요. 개념과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중학교 때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는 내버려두면 공부를 하는 애구나. 그래서 그 뒤로 보니까 팀플을 할 때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팀원을 뽑고 문제 해결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 안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팀플은. 그래서 얘는 좀 주도성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문제 해결력이 있구나라고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의외의 상황에서 자녀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잘 하신 것 같네요. 또 다른 분은 또 저도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면서 아이의 뭐 성향도 파악하고 뭐 특기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놀면서 노는 가운데서. 네. 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를 좀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경우도 전혀 뭐 기타를 몰랐는데 그때 교회에서 기타를 배워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했는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좀 이렇게 금방 없어졌어요. 근데 자기는 꼭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밴드부도 활동하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그 학업 스트레스를 자기 기타로 해소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켰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끈질기게 이렇게 하는 그런 면을 보게 돼서 이런 게 얘가 좀 많이 시켜보면 좀 보이는구나. 교회에서 했던 거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정말 1년 365일을 맨날 밤 12시 넘어서 오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는 맨날 그렇게
만날 친구가 있고 놀 친구가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똑같은 친구 만나지 않습니다. 거의 다른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것 같아요.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다. 너는 앞으로 그 능력 갖고 먹고 살 거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영업하거든요. 근데 그 영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밤늦게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 그것도 능력이다. 그것도 재능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 재능과 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너무 어떤 고정관념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우는 것, 자녀들이 믿음 갖고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것에 특별히 좀 그 관심이나 또 주의를 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 집은 이제 모든 우선순위가 뭐 교회 중심이고 신앙생활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학교 뭐 행사 있어도 그거보다는 예배 참석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했고요. 저희 작은 애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거의 그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뭐 지금도 신앙생활이 재밌지만 그것들이 아이들이 보기에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교육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신진이가 브라질 한 5년 가 있을 때는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 보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도를 했어요. 체크를 하고 전화로.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너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믿음이 많이 크고 자라서 왔더라고요. 네. 또 고생스러우니까. 네. 네. 그렇구나. 네. 혹시 막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믿음으로 막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지는 않았어요, 자녀가? 저희는요, 신앙생활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저희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 풍성교회를 다녔었고, 이제 태중에서부터 풍성교회를 다녔었고, 또 아이가 자라면서 희망 성교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서 너무 잘 자란 거예요. 너무 잘 믿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즐기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교회하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그런 트러블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나 안 믿겠다 뭐 그런 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 신앙생활이 즐겁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요. 또 다른 분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학교나 알바 뭐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그 알바 때문에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거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저희 집 주변의 중학교를 다 이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그때만 해도 막 어쨌든 중학교를 잘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하고 좀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 보내려고 했었어요. 부모님들. 근데 저희 집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갈 확률이 많지 않았거든요. 애들은 가고 싶어 했지만. 그러니까 이사를 전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주변으로. 저도 권유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주위에서 이사를 가야 되지 않냐. 애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때 제가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이사를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네가 그 학교를 가는 거에 들어있다면 너희 학교에서 한 명이 가면 네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는 가지 않고 우리 함께 그냥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렸는데
아이가 발표하는 날 오면서 엄청 웃으면서 엄마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 학생들 모두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르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 자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요즘도 가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 아이가 그걸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엄마가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 그게 정말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건데 그걸 느꼈군요. 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신앙의 멘토를 붙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그 양육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제가 부모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영적인 멘토를 큰애 같은 경우 3학년 때부터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해주시고 삶을 나눠주셨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걔가 그때 일지망이 안 돼서 중을 갔는데 거기 좀 날라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 한 아이가 볼펜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그 볼펜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또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화가 뻗치는 거예요. 너 그 아이를 가만뒀어?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양육 시간에 얘가 똑같이 말한 거죠. 근데 양육 선생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니? 걔가 볼펜을 빌려달라고 하면 너는 무조건 빌려줘야지 하면서 그날 밤에 저희 집 우편함에 볼펜 20개짜리 2다스를 사다 놓고 간 거예요. 선생님이? 네. 양육 선생님은 저희 후배였는데 저는 그 지도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라는 거야, 뭐야? 그랬는데 볼펜을 사다 놓고 너무 놀랬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매번 대학교 때까지 양육을 받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이가 매번 시험 당하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하는 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두 여자는 조금 종종 부딪혀요. 그러면 그걸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아들한테 전화를 하면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건을. 그래서 딸은 사실은 영적인 멘토가 없는데 딸의 영적인 멘토가 오빠더라고요. 오빠가 해주는 거야. 오빠를 엄청 의지하고 신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 앞으로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참 가정에서 좋은 은혜로운 모습들이 많네요. 저는 우리 그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은 항상 잘하고만 살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만 하고 살 수 있겠냐.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도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 안 짓는 것도 기뻐하지만 죄 짓고 나서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 빨리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것을 종종 우리 아이들한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부자만의 그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나쁜 짓, 바깥에서 나쁜 짓 하고 애들이랑 막 이것저것 하고 놀고 들어온 날 밤에도 자기는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잤대요. 그때 기도한 내용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젊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조금 이렇게 막 사는 거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런 기도를 자기는 한 적이 여러 번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런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겠다. 언젠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양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또 솔직히 우리도 부모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약간 부족함도 너그럽게 좀 넘어갈 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독 학부모 교실을 앞으로 이제 10주에 걸쳐서 할 텐데, 각 시간마다 아마 주제를 가지고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독 학부모 교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패널들을 모시고 같이 대화를 하고 서로 질문을 나누면서 진행을 할 텐데, 우리 그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한 시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이 시간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모든 영상을 다 이렇게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요.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우리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